네, 연휴를 앞두고 종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전체적으로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문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나래 나노텍이요. 아,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8,900원에 15%. 8,900원. 900, 아, 네, 네, 들어간 지 900원. 조금 되셨네요. 네, 한참 됐어요. 아우, 지금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아, 네, 많이 들어가셨고 그래도 최근에 좀 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그죠? 근데 계속 여기서 막 행보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시원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저희가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부탁드려요. 네, 나래 나노텍 과연 반등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들어주시죠. 오, 안타깝게. 일단은 두 분 부정이시고요. 대표님은 중립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중립을 들어주셨는데 앞서서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전고체 배터리를 유망주로 꼽으시긴 하셨거든요. 나래 나노텍도 그쪽인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좀 뭔가 시원하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좀 없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나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향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점유율도 높은 기업인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코팅 기술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금 OLED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뭐 중국도 OLED 쪽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은 부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용 OLED 쪽으로 또 탈바꿈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신사업으로 이제 추가를 좀 하는 부분인데, 이제 다른 쪽으로의 이런 신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가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리고 보통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답답한 양상이 일어날 때 갑자기 느닷없이, 물론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는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갑자기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15%의 비중을 한 번에 다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비중은 줄여두시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중립 의견을 드렸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의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가운데 나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수급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모습이죠. 수급이 잘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시간이 걸림에 따라서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는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좀 횡보하고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되셨을 텐데 우리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래 나노텍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저 대덕전자인데요. 네, 대덕전자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8,000원에 20%인데요. 네. 너무 저거에서 손절을 하고 다시 갈아타야 될까? 최근에 좀 계속 밀리고 있긴 하네요. 걱정 많이 예, 되실 예. 텐데. 네, 손절해야 될지, 어떻게 예. 대응 전략 만들어야 될지 저희가 한번 예, 상담해 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대덕전자 지금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세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그래도 올 긍정이 나왔습니다. 이조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은 좀 홀딩 의견이실까요? 좀 더 네. 기다리면 괜찮을까요? 일단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올해 3분기, 4분기 넘어가야지 뭔가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이 답답함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온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실적도 그렇게 썩 지금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진 다음에 반등하는 듯 했으나 여기서 또 다시 재차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 2만 원대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앞으로 이제 D램이라던가 이런 낸드 플래시라던가 여러 가지 수요가 늘어나고 PCB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올 때 그때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지금 아직까지는 살짝 조금 조명을 못 받고 있고요. 사실 PCB 기판 쪽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HBM을 양산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실적으로 가시화되기까지에 대한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나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PCB 사업도 하고 있고 FPCB 사업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주가가 계속적으로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 모멘텀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반도체 쪽 그리고 이런 D램 쪽 이런 것들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주가는 반등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까지 약간 인내심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2만 원 구간 가격대를 무너지지 않는지는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 좀 3분기 이후에 반등다운 반등이 조금은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세 분 다 긍정 의견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 도와드렸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 매수가랑 비중은요? 31,000원에요. 50%. 아, 50%. 예.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예, 얼마 안 됐어요. 아, 근데 매수하자마자 조금 밀려가지고 걱정돼서 네. 연락 주셨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주가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칩셋 미디어 최근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과연 매수가를 넘어서 또 수익 보실 수 있을지 세 분의 팻말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아, 올 긍정 나왔습니다. 역시나 뭐 반도체는 사실 뭐 올해 내내 좋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중도 꽤 높으시긴 한데 그래도 또 긍정을 들어주셨네요. 네, 뭐 사실 그동안 뭐 칩셋 미디어는 이미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었고 이번에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뭐 아마존도 특히 뭐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히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나 실적은 좀 크게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런 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런 AI 관련된 뭐 라이센스 매출이 굉장히 좀 중요하긴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온디바이스 AI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라온다. 물론 오늘 이제 팀 쿡도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뭐 향후에 뭐 생성형 언어 모델을 이제 만들겠다고 얘기를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흐름이기 때문에 올해 9월달에 아이폰 뭐 16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점차적으로 사실 이런 AI와 관련된 뭐 기기나 이런 라이센스와 관련된 흐름들은 결국에는 이제 초입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년에 이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위주로만 지금 온디바이스 AI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향후에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 향후에 전장까지 이런 확대되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칩셋 미디어도 이와 관련된 라이센스 매출은 계속 꾸준히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로 저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위에서 사시긴 하셨지만은 결국 이 가격대에서 박스권에서 조금만 탈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비중도 높으시고 최근에 들어가시고 걱정되셨을 텐데 칩셋 미디어 대응 전략 좀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수고 오늘 어떤 종목 많으십니다.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네, SPG요. SPG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33,400원에 20%요. 아, 33,000원대면은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아니요, 조금 됐어요. 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아, 네. 네네. 비중도 꽤 네. 있으시고. 근데 최근에 네네. 좀 계속 밀리고 있네요. 네네. 고민되실 텐데 저희가 네네. 앞으로의 전망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SPG 과연 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할 수 있을까요? 세 분의 팻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한 분, 두 분은 긍정입니다. 이지은 대표님, 지금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최근에 로봇주가 조금 살아나질 못하고 있잖아요. 시장의 관심에서 약간은 소외된 것 같은데 SPG는 좀 기다리면은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로봇 쪽은 좀 계속 보아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들에서만 좀 시세가 많이 나왔고 그 외 부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조금 탄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SPG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 하락을 해서 좀 걱정은 많이 하실 것 같지만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을 자르기에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로봇은 최근에도 그렇지만 정부에 대한 정책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SPG는 유성 감속기랑 정밀 감속기를 모두 양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뒤처지지 않고요.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2024년에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로봇의 수요가 올라가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로봇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보는데 그럼 국산한 기업들 위주로 조금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계속해서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이번에 엔비디아와 또 아마존 쪽에서도 지금 로봇 AI 로봇 기업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이슈적인 부분이 시장에서는 엄청난 부각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 결국에는 이쪽으로도 이렇게 재료가 쌓이다 보면은 또 좋은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조금은 안타깝긴 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재료에 의한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면에서 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SPG 앞으로의 주가 추이 잘 눈여겨보면서 반등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종목 좀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 전화 그리고 또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스피드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도착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2132번님께서는 코어라인 소프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39,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거의 40% 넘게 손실 중이시네요. 계속되는 하락이 너무 속을 쓰리게 하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에 5182번님 지니뮤직 가지고 계시고요. 4,055원에 5%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3845번님은 KC텍 가지고 계십니다.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23,300원에 매수하셔서 현재 조금은 또 수익 중이시네요.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상승 후 계속 윗꼬리가 달리는데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또 오늘 하락으로 마감해서 좀 걱정되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전략 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하얗게 불태웠다 님입니다. 메디포스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35,000원이세요. 비중은 10%. 물타요 손절해요. 남은 돈이라도 회수해야 하는지 크크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7,000원대입니다. 정말 웃는 게 아니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스피드 상담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스피드 문자 상담은 이화진 과장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먼저 코어라인 소프트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폐 관련, 질환 관련 AI 솔루션 이제 모델인 것 같은데, 워낙 이제 뷰노랑 루닛이 좀 대장주로서 움직임을 좀 가지고 있었고, 사실 올해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제 루닛 같은 경우도 이번에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서 반등이 한번 크게 좀 나왔다는 흐름이 나왔고, 결국에는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이런 급여 지원이나 이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하나둘씩 검증이 되고, 그리고 FDA나 이런 이슈들도 좀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 워낙 이제 작년에 뷰노나 루닛이 조금 시장에서 크게 좀 움직였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반영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 쉽게 반등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단가가 39,900원이길래 지금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물론 이게 최근 전고점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이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쪽에 대한 성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어느 정도 계속 홀딩 전략을 좀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추가 매수는 조금은 좀 지양하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니뮤직입니다. 4,055원에 이제 5% 비중이신데,
사실 지금 지니뮤직도 마찬가지고 자회사 이제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밀리의 서재 다녀오긴 했지만은 사실 이 회사의 고민은 AI 서비스입니다.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음악 뮤직 플랫폼에 관련해서도 물론 이미 시장에 대한 침투율은 충분히 이미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과연 여기서 성장성이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느냐. 사실 이거는 밀리의 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리의 서재도 독서 플랫폼이 대략 한 70% 정도 시장을 점유를 하고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출판사에서 가져와서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이거는 지니뮤직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이 회사의 향후 성장성에 대한 고민이 AI와 관련된 협업 서비스를 얼마만큼 성장시킬 수 있느냐가 좀 고민거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밀리의 소재도 마찬가지고 지니뮤직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는 향후의 이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흐름이 아닌가. 물론 관련된 AI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나의 성향에 맞게 관련된 음악을 틀어주거나 그런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어느 시장에 대해서는 좀 성장성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4,055원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 이것도 조금은 이 회사가 아직까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KC텍입니다. 반도체 일단 장비 업체 같은 건데요. 물론 최근에 워낙 이제 HBM 관련도 이슈도 있었고 최근에 디램이나 낸드 쪽도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을 보더라도 하반기면은 결국에는 2분기 되면은 어느 정도 낸드 업황도 조금 어느 정도 충분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새벽에 델 컴퓨터도 이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서버용이나 PC에 대한 수요가 얼마만큼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반도체 부품에 대한 흐름이 좀 굉장히 바뀌지 않을까. 물론 삼성전자도 HBM 쪽으로 좀 밀리긴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향후에 캐펙스 투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좀 중요한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4월쯤에 1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흐름에서 과연 감산에 대한 흐름이 어느 정도 이제 그만둘지 향후에 이런 캐펙스 투자가 언제 좀 본격적으로 나올지 여부가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디포스트인데요. 사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줄기세포 관련주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전통적인 바이오텍 회사 중에 좀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천생법 관련된 이슈도 나오긴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제약바이오가 다 같이 가지 않는 것처럼 결국에는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청자분께서 여기서 이제 물을 타야 되냐, 손절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물론 굉장히 가격대가 23,000원입니다. 굉장히 크죠.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손절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 제약바이오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폐암 치료제나 아니면 비만 치료제는 물론 특히 한미약품이 좀 대장주로서 최근에 임상 환자 모집도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한올 바이오파마든 사실 여러 선택지가 많습니다. 메디포스터로 인해 가지고 과연 이게 성장성이 있을까 생각은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줄기세포라 그 관련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사실 이런 아까 알티아전에 얘기를 하셨다시피 결국에는 지금 돈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은 사실 폐암 치료제와 결국에는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입니다. 그런 ADC 관련 쪽에 이쪽에서 성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줄기세포는 조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절을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의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네 종목도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포트폴리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문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그 뭐고, 아이고, 무슨 호텔이고. 호텔 신라일까요, 시청자님? 호텔 신라, 예, 나이가 뭐나, 예. 네, 호텔 신라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3,000원에 네. 20%. 63,000원이시면은 좀 예. 그래도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조금 됐어요. 근데 한두 달 되지 싶은데. 그쵸. 매수하자마자 좀 밀려가지고 걱정되셔서 연락 주신 거죠? 근데 오늘 네.
마지막에 종가에 300만 주가 네. 거래되면서 1,600원인가 올라가 있었는데 그대로 쑥 내려가 버리대. 거래도 안 돼도 300만 주 거래돼 붙더라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폭발했는데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지 저희가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그게 할게요. 월요일 날 되면 그게 올라오는 가기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호텔 신라는 과연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 그리고 중립입니다. 중립을 들어주신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중립이신데 뭐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주시긴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립이신 건지 아니면 좀 지금 기다리면 좀 수익을 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중립을 드린 이유가 네. 좀 기다리면은 수익으로까지도 갈 수 있기에는 충분히 매수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면은 좀 약간 상승이 나와서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건데 시간에 대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저점을 낮추고 있고 올해 1월에도 지금 저점 한번 이탈을 한 상태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좀 거래량이 살짝 좀 약간 좀 껄끄러워서 중립 의견을 드렸고요. 이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한 번에 뭔가 대량으로 뭔가 나왔다라는 것은 조금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시그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57,000원 저점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손절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쪽 업황에 대한 회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시간에 대한 부분이 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손절을 하시고 다른 쪽으로 섹터를 바꿔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중립 의견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 신라 조금은 기다린다면 좀 매수가 근처까지는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의견을 참고하시면서 좀 현명한 대응 전략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텔 신라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아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10만 5천 원에 50%예요. 오, 10만 원대 50%면 수익권이시네요, 시청자님. 그런데 계속 그래서 머무르고 이제 조금 살짝 걱정이 돼요. 아, 최근에 약간 횡보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어서 예. 걱정되신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익 보고 계시니까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시청자님. 예. 네, 저희가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나노 신소재 지금 수익권이시라고 하는데요. 과연 수익을 더 볼 수 있을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하, 올 긍정 나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나노 신소재 비중도 정말 높으시고 수익도 꽤 보고 계신데 조금 더 들고 가신다면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괜찮은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 그 종목들 안에서도 선별적인 움직임이 최근에 좀 보이고 있는데 특히 소재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좀 탄력적인 모습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CNT 도전제 쪽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CNT 도전제 중심으로 외형 성장 계속 가능할 것 같고요.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와 음극재의 성능을 또 끌어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의 전망치를 봐도 앞으로 굉장히 확대되는 국면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관련된 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그중에 나노 신소재가 대장격으로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이오와 나노신 소재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적적인 부분도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보다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는 아마 더 좋은 실적을 내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충분히 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몇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고 있고 또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추세적인 흐름을 상방으로 좀 탔기 때문에 충분히 16만 원까지 다시 한번 탄력적인 모습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시고 근데 비중이 50% 정도 되시기 때문에 비중을 이제 조금 더 탄력이 나오고 수익
지금도 수익권이시지만 아마 여기서 거래량 한 번 더 들어오면서 탄력이 좀 강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비중을 절반 정도는 좀 덜어내시고 그 비중으로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노 신소재 실적이나 뭐 차트 모습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우리 시청자분 16만 원대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꼭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해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카카오 아, 카카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59,200원 100%. 100%요? 예, 아이고, 혹시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한 2월 중순쯤 했나? 최근에 들어가셨고. 예, 근데 오늘 또 많이 밀려가지고 좀 놀라셨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네. 하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카카오 비중 100%라고 하십니다.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예, 부정 두 분 그리고 우리 이화진 과장님이 중립 들어주셨으니까 중립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비중은 조금 축소하셔라라고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매수가가 그리 높진 않거든요. 네.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해요? 사실 뭐 지금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뭐 이커머스나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사실 수익성이 옛날 2000년도, 2020년도 이때보다 사실 조금씩 영업이익률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20% 이상대 영업이익률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런 사실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이 15%, 13%밖에 거의 안 나오는 흐름이고 지금 카카오는 물론 기대가 될 수 있는 건 4월 달입니다. 사실 이게 원래 작년 연말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코치PT 2.0이 이제 AI 관련해서 항상 물론 네이버가 빠르게 하이퍼클럽으로 시장을 조금씩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카카오는 사실 여기서 계속 멈춰주고 있다는 측면. 만약에 이번에도 연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은 어느 정도 그런 카카오가 AI 관련해서 조금 시장 자체가 진입이 늦어지는 측면도 시장에서는 안 좋게 볼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중립을 드렸던 이유도 결국에는 비중 많은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런 신사업에 대한 이런 가시 수익 모델, 특히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만큼 빠르게 올라와야 조금 성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시장에서 사실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워낙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기업 이게 경기에 대한 행복이 되면서 광고 수익이 꾸준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바드나 이런 제미나이 같은 건 그 AI를 출시를 하면서 광고 수익이 폭등적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네이버도 이제 하이퍼 클러버가 나오면서 점차적으로 이게 점유율이 올라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 측면에서는 결국 여기서 주승부를 봐야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4월일지 5월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4월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때 콧 GPT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갈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에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100%또 비중으로 들어가셨는데 우리 시청자분 꼭 이렇게 의견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유튜브에서 댓글 남겨주신 데니님께서 봄이 오면은 3월이 오면은 눌려있던 종목들에게도 훈풍이 불어오기를요 라고 이렇게 또 시적인 표현을 써주셨는데 오늘도 상담 도와드렸던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에도 좀 봄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꼭 걱정 덜어내실 수 있기를 저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상담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요, 우리 시청자님 텐데.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부산 에너벨리터요. 아,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30%인데 이거 단가가 좀 낮아지면 물 타고 두 번 해갖고 했는데도 아. 19,890원이에요. 아, 그럼 올해 갖고 계셨네요. 네, 작년 9월이요. 아, 지금 비중이 이미 30%가 되셨고. 네. 아, 네. 그럼 앞으로의 또 대응 전략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거죠? 이게 어느 정도 가면은 매도를 하면 좋을지요. 아, 네, 그걸 알겠습니다. 좀 이제 이게 매수한 가격이 다 나도 어느 선까지라도 가면은 매도치라고 하면은 매도할까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비중 늘리시면서 좀 걱정이 깊어지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대응 네.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과연 지금 반등해 줄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올궁정 주셨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좀 원전주들 흐름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주호 본부장님 지금 비중 확대를 하시면서 단가를 좀 낮추신 게 19,000원대라고 하시긴 하시거든요. 좀 두산 에너빌리티 추세가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조금 정리하는 게 괜찮을까요? 굳이 손절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 이게 좀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원전 쪽은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외국인 기관 수급도 좋습니다. 수급도 좋고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격적으로는 사실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받긴 했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하방을 잘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충분히 평단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2만 원 이상, 22,000원 이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뭐 불가리아 수주 이슈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그런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작용하게 된다면 그동안 많이 쉬었던 원전 쪽으로 한번 큰 바람이 불어오면서 주가가 좀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SMR이라던가 이러한 어떻게 소형 모듈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원전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굳이 이거를 매도하시거나 비중 줄이실 필요 없고요. 이 비중 그대로 여기서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이 가진 비중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 원전주들 그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